두 사람이 식량 때문에 서로 적장하고 부장이 다툼하고 있으면 네. 이들 사이에서 이제 반관계를 갖다 펼쳐가지고 부장 팽탈을 아군 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네. 싸우게는 어부질이 개체를 갖다 취하자고 그래요. 아. 반갑습니다. 정사 영웅 삼국지 강영원. 신현철입니다. 지난 9편에서는 황건 농민군 장보가 네. 조조의 암도 진장 전략에 빠져서 양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네. 양성 40열이 떨어진 산지 험한 지세를 이용하여 영체를 굳게 닫은 채 동요하는 농민군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고 했죠. 그랬죠. 네. 그러던 중 대현량사 청공장군 장각과 네. 인공장군 장량, 네. 신상사 장만성이 모두 전투 도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보는 철통 같은 수비만이 현재의 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최상책으로 판단하여 네. 요지부동으로 이제 영체를 지켜요. 네. 움직이질 않는군요. 그렇죠. 네. 장보가 꼼짝하지 않고 군용을 지키면서 양성이 전투가 지지부진해지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서는 그 주전에게 신속한 마무리를 갖다 주문하고요. 네. 주전은 조정이 계속된 최근에 네. 굉장한 심적 부담을 느껴요. 아. 이때 유비가 한동안 고심을 했던 이제 계략을 밝혀서 주진이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어떤 계략인데요? 척후병의 이제 정찰에 의하면 네. 지금 장보 진영에서는 네. 지휘관 사이에 크고 작은 이견으로 군심이 분열돼 있다고 해요. 특히 이들은 네. 식량이 부족하여서 네. 식량 보급을 둘러싼 내분으로 적장 장보하고 네. 부장 팽탈이 크게 반목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고요. 아니 황건 농민군은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서 식량을 아주 잘 받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 그랬죠. 초장에 그랬고 네. 그 농민군이 그 전투에 나가서 싸우고 했을 때 네네. 승승장구했을 때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이제 황건 농민군을 지지하고 밀었는데 네네. 그 후에 관군에게 계속 지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실제적으로는 황건 농민군을 지지하면서도 관군의 눈치를 봐가지고요. 결국 지원을 못해요. 네. 눈치를 보고요. 네, 네, 그랬군요. 예, 이제 이렇게 된 그 상태 되죠. 네. 두 사람이 네. 식량 때문에 서로 적장하고 부장이 다툼하고 있으면 네. 이들 사이에서 이제 반관계를 갖다 펼쳐가지고 네. 그 부장 팽탈을 그 아군 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네. 싸우게는 어부질이 개체를 갖다 취하자고 그래요. 어부질이라면은 어부가 길에 가는데 도요새하고 조개가 서로 싸우다 서로 이제 물린 상태에서 어부가 그걸 취득하니까 그치, 제3자가 그치. 이득을 얻는다 그런 얘기인데. 그 계책이죠. 네. 그 유비의 계책에 대해서 네. 의병장의 계책은 좋다. 네. 서로 반관계로 네. 둘이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득을 이룰 수 있으면 좋다고 하지만 네. 사실 그 팽탈하고 네. 장보는 어차피 대장이니까 자기는 자기 조직을 갖다 끝까지 살리려고 할 것이고 달코 다른 그 팽탈이가 결코 반관계에 넘어가겠냐고 해요. 그때 이제 유비가 황건 부장 그 팽탈하고 교본을 지닌 인사를 갖다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 팽탈에게 보내가지고 적장 장보와의 반관계를 펼치는데 이제 성공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팽탈에게 우리 쪽에 오면 네. 너를 갖다 장군으로 장수로 관군 장수로 임명해주고 많은 상금하고 또 가정도 이루도록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반관계에 팽탈이 속아 넘어가지고 네. 속아 넘어갔다기보다도 서로 이제 그 교합한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 투항을 권유하는 주진이 이제 밀서에 이제 답해가지고 네. 팽탈이 하는 얘기예요. 내 자신도 네. 지공장군하고 뜻이 맞지 않아서 고심을 하고 있었다고. 근데 서로 싸우면 방휼지쟁, 도요새하고 그 이제 조개하고 이제 서로 싸워가지고 제3자가 이익을 얻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그 우리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중랑장 주준 장군이 뜻이 그러하다면 소장이 감히 장보를 제거해가지고 장군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이제 밀서를 보내죠. 그리고 그날 밤 팽탈이 수하를 이끌고 장보의 군망을 들이쳐요. 근데 장보는 암만 그 이견이 있었을지라도 팽탈은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장수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신뢰하는 장수가 들이쳐가지고 목을 치려고 하니까 네네. 황급히 이제 도망가야 되겠죠. 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상상을 못했겠죠. 그렇죠. 상상은 못했죠. 네. 상상은 못했는데 암만 그 전략에서 네. 전술에서 이견이 생겼을지라도 네. 설마 자기에게 칼을 겨누려고 생각을 안 했었죠. 그렇죠. 자기 그 수하를 갖다 이끌고 하공양으로 대피해요. 이제 장보가 이제 그 하공양에서 1만 5천이 자기 농민군을 갖다 이제 정비해가지고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데 황보승이 주준을 지원하러 양성전투에 이제 합류하러 이제 떠났다 그랬죠. 네네. 그때는 이미 장보가 패주해가지고 하공양으로 도잔 뒤였어요. 황보승이 기치를 높이 드높이고 네. 이제 뭐 사기를 하늘에 찌르고 있었죠. 네. 싸울 때마다 이겼으니까. 그렇죠. 타율이 뭐 상당히 높은 거죠. 이게 그 민심을 얻고 그다음에 진정으로 군사를 사랑하고 그랬겠죠. 수하를 사랑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자기 수하의 부하가 네. 이제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그 밑에 백성들을 갖다 핍박하고 돈을 그 네. 착취했을 때도 네. 알면서도 황보성은 그 수하를 갖다 별을 주지 않았어요. 벌을 주지 않고 그 수하에게 네. 모른 척하면서 수하와 자기 이제 그 다른 부하들이 쭉 있잖아요. 네. 뇌물 먹은 수하들 쭉 있는 중에서 네. 그 너희들이 어려우면은 나에게 얘기해라. 네. 내가 너희들이 어려우면 다 받아줄게. 네. 하면서 얘기하니까 자기는 벌써 그 황보승이 자기 그 잘못된 점을 알고 있었다는 걸 알았던 그 저기는 생명을 바쳐서 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숨을 바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암만 어려워도 그 남의 재산을 착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용병이 뛰어난 사람이죠. 이 현대에도 그런 리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관군을 이끌고 이제 하공양으로 진군해요. 네. 그러니까 아직 장보는 진영이 정비가 되지 않았죠. 네. 그때 황보성이 경기병, 빠르게 달리는 말 기병을 갖다 활용해가지고 속결로 급습하니까 단숨에 진체가 무너져 버리죠. 정비도 안 된 진체고 네. 당시 최고 명장 황보성이 쳤는데 그렇죠. 장보가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수급이 배요. 그리고 이제 낙양으로 수급이 보내지고 양성 전투는 이제 여기서 매듭이 지어집니다. 황건 농민군 총수 장각이 죽었죠. 그렇죠. 장량 장보의 형제가 죽었죠. 그렇죠. 그리고 황건 농민군의 그 신상사 장군 장만성이 주살당했고. 네. 그렇지만 아직도 황건 농민군들은 그 한실 조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네, 네. 이들은 끝까지 저항을 하려고 수만 명이나 살아남아가지고 여러 고을에서 산발적으로 이제 저항하는데 황건 농민군 신상사인 장만성의 선봉장, 네. 이 조홍이 부장으로 한충을 세우고 부장으로 손화를 세워가지고 네. 곡양 전투하고 양성 전투에서 패배한 황건 패잔병 무리를 전부 다 다시 소집시켜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이제 저항을 벌이죠. 네. 이제 조정에서는 주준에게 네. 그 조칙을 보내가지고 네. 네. 그 조속히 완성 황건 전당을 갖다가 섬멸하라고 명해요. 그러니까 이로써 이제 그 황건 농민군과 광군이 7대 전투 중 마지막 전투인 완성 전투가 이제 시작됩니다. 완성 전투. 네. 완성에 있는 남양 지역은 일찍이 황건 농민군이 기세가 굉장히 거세가지고요. 네. 남양태수 저공이 황건 농민군 장만성에 의해 살해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때 매우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었죠. 네. 그리고 새로 부임한 그 남양태수 진일이 장만성을 갖다 이제 격파하고 네. 그 장만성을 죽인 이후에 다소 안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조홍이 부장 한충하고 손을 갖다 거느리고 다시 잔당들이 완성에 모여가지고 총집결하니까 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죠. 그러니까 남양 지역의 그 완현 유역의 백성들 다시 한번 공포에 휩쓸려요. 네. 그때 이제 황건 농민군이 기습적으로 완성을 갖다 점검해가지고 철옹성 수비에 이제 돌입하니까 주준은 완성을 2중, 3중 겹겹이 이제 둘러싸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이제 공성에 나서는데 그 주진이 전력을 다해서 이제 완성을 공격하지만 네. 그 완성이 워낙이나 아주 단단한 그 성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수성하는 조홍의 그 방어를 뚫을 수가 없죠. 네. 6월부터 완성 그 공략 전투가 시작됐는데 네. 8월이 지나도 진척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주진이 중랑장 주진이 네네. 능력이 없다고 하는 말들이 나오겠죠. 당장 주진을 갖다 해야만 한다는 황간의 상소가 또 일어나요. 이제 또 장군들도 스트레스가 많겠군요. 그렇죠. 예? 그 황간들이 늘 그 황제한테 속삭거리면서 싸움 잘못하는 사람은 그 빼내야지 시내가 떡국물이 생겨서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그 황간의 그 직소를 갖다가 예. 사공 장원이 예. 주진을 갖다 옹호해가지고 예. 원병의 필요성을 주창해요. 원병만 보내면 이길 수 있다. 이때 이제 형주자사 서구하고 남양태수 진일 예. 이 사람이 이제 조정의 명을 받고 완성 전투에 이제 합류하게 되죠. 네. 주주는 이제 형주자사 서구, 남양태수 진일 그리고 네. 유비 의병과 함께 수만에 이르는 대군을 갖다 이끌게 되죠. 네. 이들을 이끌게 회의를 개최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하기를 네. 완성은 네. 전공법으로는 낙성이 어려운 성이라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 완성을 성공적으로 되찾기 위해서는 조홍을 네. 반관계로 부장들과 또 이제 반복시켜야 되는데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 한충하고 손하는 이제는 그 팽탈이 반관계로 넘어갔던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지네들 항복해도 죽는다는 거 아니까 네. 투항을 해도 소용이 없고 네. 이제 반관계는 효력이 없다. 그러면 먼저 조홍을 갖다가 도모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네. 근데 이때 이제 형주자사 서구가 행정가죠. 네. 네. 자사. 응? 행정가다운 발상을 갖다 이제 개진하죠. 네. 적병이 비록 농민군이라고 해도 아군보다 숫자적으로 우세합니다. 응? 네. 적병이 꼼짝 않고 이제 농성을 일관할 때 네. 성을 함락시키려면 통상적으로 성을 함락시키려면요. 네. 그 성에 그 있는 그 병사의 3배 이상이 돼야지나 공성에 임할 수 있다고 그래요. 3배요? 그렇죠. 그럼 뭐 1대1로 해가지고 그 성벽을 올라가고 위에서 높은 지형에서 공격하는데 당할 수 없죠. 그렇군요. 이제 이 얘기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현재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조홍을 제거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한충과 손하가 출성을 갖다 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만천과의 전략을 쓰면 어떠냐고 이제 말하죠. 만천과예요. 전에 한번 설명해 주셨죠? 그렇죠. 전편에 설명했었죠. 일단 같은 행동을 계속하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경계를 푸니까 그래서 이제 속이는 전략. 그게 만천과에 그렇죠.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략에 대해서 네. 다들 동의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조홍이 지키고 있는 네. 그 남문 그 물로 앞에서 네. 아군이 마치 당장이라도 공격할 것처럼 아무 일 그 공격하다가 네. 아무 일 없이 또 물러서 그 행동을 계속 하는군요. 그렇죠. 서너 번 이제 반복하고 그냥 그 뭐 매가리 없이 물러서면 처음엔 긴장해가지고 남문 문에서 조홍의 수장이 그 얘네들이 어떤 전략을 쓸까 하고 공성에 대한 준비를 다 하고 있죠. 근데 맥없이 뒤로 물러서고 하니까 이렇게 서너 차례를 하면은 이들은 하하고 이제 방심하게 될 거죠. 방심하죠. 이때를 그렇죠. 이때를 기다렸다가 엄폐시킨 그 명궁수 서너 명이 예. 조홍을 갖다 겨냥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화살을 날려서 조홍을 제거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은 주준이 예. 맞거든. 그 방법뿐이 이제 일단 성에서 죽도록 나오지 않는 그리고 반관계도 통하지 않는 그 적병을 갖다 분산시키려면 그러니까 조홍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쓰기 시작해요. 만천과에. 그렇죠. 그 주진이 관군들이 남문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할 조짐을 갖다 보이니까 조홍이 한 초긴장해가지고 물려서 관군의 동태를 갖다 예의주시합니다. 근데 주진은 강군은 뭐 시위만 하다가 그냥 싱겁게 군사를 뒤로 물리고 이렇게 이제 6, 7차례 갖다 계속하니까 의례적인 공세로 여기 이제 조홍이 물려서 장수들하고 이제 허탈하다는 듯이 담소를 시작해요. 주진이 명궁수들에게 이제 명하죠. 물려에 있는 조홍에게 집중적으로 화살을 날리니까 남문 물려에서 긴장을 풀고 있던 조홍이 명궁수들이 던 화살에 맞아가지고 이제 목숨을 잃고 대장을 잃은 그 황건 농민군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죠. 그렇겠죠. 주주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제장들을 갖다 불러서 이제 작전을 지시해요. 나는 남문을 공격하고 네. 진일태수는 동문을 공략하고
네. 서구자사는 부장을 이끌고 서문을 공략하고 의병장 유비는 북문을 공략하라고 하는데 네. 주진이 이제 관문 착적 계략을 얘기해요. 관문 착적 계략이라는 게 어떤 뜻이죠? 관문 착적 계략이라고 하면 네. 아까 이제 얘기했죠. 이게 성이에요. 네. 근데 자신이 그 남문을 공격한다 그랬죠. 네. 남문. 그다음에 그리고 동문을 동문을 진힐이 예. 공격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 형주자사 서구가 네. 서문을 공격하고 네. 유비에게 북문을 공격하라고 그랬어요. 예. 유비에게. 예. 그래서 동서남북을 꽉 메꿔가지고 네. 그 안에 있는 적병을 갖다 그냥 그대로 그냥 몰살시키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아니 쥐도 도망갈 구멍 없이 공격을 하면은 덤비는데 이렇게 어디 도망갈 문 없이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목숨 걸고 덤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게 뭐냐면 그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공격한다고. 네네. 그래서 한쪽 문을 네. 열어줘 가지고 삼방에서 공격하고. 네. 그리고 이걸 열어주면 이 그냥 적병들이 도망가겠죠. 도망가게 만드는 게 네. 이제 욕금 고종 전략이라고 있는데 네. 원래 그 전략을 쓰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왜 네 개 문을 다 막고 네. 공략하는 그 관문 착적 전략을 쓰냐 하면은 네. 사실 욕종 고금 전략을 해서 한 문을 열어놓고 네. 공격할 때 최소한의 그 성 안에 있는 그 군사들이 네. 최소한의 사기하고 네. 그다음에 죽어도 싸워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악이 남아 있을 텐데 이때는 완전히 조홍 자체가 그냥 어이없이 죽어버리고 하니까 이 안에 있는 그 황건동맹군 자체가 전부 다 사기도 떨어지고 네. 용기도 다 떨어지고 그 여기서 이제 그 방법을 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관문 착적 공략을 해가지고 네. 쳐도 성공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사기가 없는 걸 갖다 보고 이제 그 방법을 썼는데 그렇군요. 네. 이런 그 현상하고 지금 그 한국의 네. 정세하고 같이 연결시켜 보면 네. 지금 북한을 다스리는 한국 정부도 네. 그 북한을 손아귀에 넣고 조리하려면 네. 어설프게 이제 북한을 도와줘가지고 네. 사실 북한이 완전히 그 문호가 막혀가지고 관문 축적이 상태가 돼 있다면 네. 결국은 기진맥진해서 네. 숨도 못 쉬고 나중에 손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얘네들한테 문고를 하나 열어주고 문고를 열어주고 계속하니 뭐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주니까 이 사람들 기진맥진할 일이 없어요. 완전히 그 기가 빠져가지고 아예 저항할 생각이 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저항할 사기가 있게 만드니까 요건 고정이 그들은 아직도 돼 있는데 관문 착척이 그 기법을 써서 완전히 통제해버리고 어렵다면 이들이 꼼짝 못할 상태가 되면 있죠. 결국은 대한민국의 그 정책에 손을 들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읍소하면서 그 김정은이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김정은이 갖다 우리가 이끌면서 그 북핵의 문제도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왜 문을 갖다 열어주고 뒷전으로 도와주면서 아직도 김정은이 기력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깔짝깔짝하면서 김정은이 기를 살려주니까 한국 정부하고 한국 국민을 갖다 가지고 김정은이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관문 착적의 전략이라는 게 이렇게까지도 네. 그 현대 적에도 연결이 될 수 있죠. 고금을 통틀어서 그럼요.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이군요. 전략 전술은 네. 어휘만 다를 뿐이고 하지 결국은 다 현대나 과거나 그 전략이 조직이라는 사회가 생긴 이유는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네. 지휘관을 갖다 이제 읽고 방향을 잡지 못한 네. 그 농민군들이 네. 뭐 관군이 한 사방에서 이제 공격해내니까 이제 결국 수성을 포기하고 네. 성을 빠져나서 이제 내달 도망치는 거예요. 네. 이제 한충하고 손아가 완성에 농성하게 되죠. 성을 빠져나가니까. 네. 그때 이제 그 완성을 향해 그 직결했던 총 그 황군 농민군들이 다시 한충하고 손아에게 패잔병들이요. 네.
그 집결해가지고 최후까지 우린 싸우자는 의지를 갖다가 결하죠. 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병력이 또 늘어났죠. 패잔병들이 전부 다 완성해서 이제 같이 결집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광군이 수가 양 수없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이제 광군이 또 이제 동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전에 그 격렬한 전투를 갖다 벌여가지고 체력이 소진됐었죠. 광군이. 네. 사기가 떨어져 전투를 갖다 회피하고자 하는데 네. 오할 것 없는 황건동맹군은 죽기 살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투항해도 안 받아지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피하면 오갈 것이 없다고 하니까 완전히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 이때 바로 욕금고종이죠. 네. 궁지에 몰린 쥐가 그냥 고양이에게 달려드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주진이 광군들이 크게 이제 동요하니까 전 병력이 이제 완성으로 이제 퇴각시키죠. 네. 근데 이 틈을 갖다 노려가지고 네. 그 이제 한충이 나름대로 그 전략을 전술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네. 후퇴하는 광군이 이제 주진이 광군한테 세차게 몰아치면서 네. 그 전에 이미 그 자기 농민군에게 광군이 복장을 입혔어요. 그래서 만일 자기들이 네. 그 인해 전술로 네. 광군을 갖다 밀어칠 수 있다고 하면 네. 너희들은 그 도망가는 그 광군의 그 뒤를 어차피 복장을 갖다가 황건동민군이 광군으로 갈아입었으니 그렇죠. 모르겠죠? 모르죠. 바로 이제 혼수모아 전략이라고 그래요. 아, 혼수모아 전략. 예, 그건 그렇죠. 또 어떤 네, 그래서 뜻입니까? 한번 혼탁한 물, 네. 혼탁한 물에 있는 고기는 막연해 보이죠. 뭐 이거 고기인지 뭔지 몰라요. 애매모호하다. 애매모호하죠. 그 제2차 세계대전 때에도 네. 그 프랑스군이 네. 독일 그 병사들에게 이런 식으로 복장을 가리고 들어가 가지고 그 진영을 갖다 그냥 휘빈 적이 있었어요. 네. 바로 그런 이제 혼수모아 전략을 갖다 쓰게 해가지고 그 황건동민군 일부를 네. 그 광군의 복장을 가려입히니까 네. 이들이 이제 후퇴하는 광군이 뒤를 쫓아가지고 하니까 적병인지 아닌지 그 모르죠. 성에서 내다봐도 네. 그러니까 다 들어올 때까지 열어줬죠. 이 이제 저기 황건동맹군이 성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냥 성문을 지키고 그냥 막 싸우고 하는 동안에 그 한충이 그 군사를 갖다 이제 황건동맹군을 이끌고 성에 오니까 결국 그 완성은 함락이 되죠. 그 한충에게 뺏겨요. 이렇게 됐을 때 그 좌군사마 송견, 네. 송견이 이제 등장을 해요. 네. 그 송견의 그 송견이 드디어 등장하는 그렇죠. 거죠? 송견이 4인방이라고 있죠. 네. 한당, 황계, 정보, 주무. 네. 이 4인방과 함께 이제 1,500의 그 군사를 이끌고 네. 완선 전투에 이제 합류하는데 아. 그 주진이 그 군사를 이끌고 온 그 좌군사마 송견하고 이제 합류해가지고 네. 완성을 다시 찾을 이제 계책을 마련하죠. 탈환이네요. 그래서 완전 탈환이죠. 탈환. 그때 이제 주진이 얘기하기를 성동격서 전략으로 성을 공략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군 성동격서 전략도 아시죠? 성동격서요. 네. 동쪽에서 그렇죠. 소리 지르고 그렇죠. 치는 거는 서쪽에서 치고. 그렇죠. 네. 이제 성이 있다면 동쪽에서 막 그냥 그 공격할 듯이 네. 공격을 해요. 근데 이 공격은 위장 공격이에요. 위장공격. 시끄럽게만 하는 그렇죠. 거죠. 위장 공격이에요. 해놓고 실제는 대군이 네. 서쪽에서. 서쪽에서 그냥 치고 들어가가지고 네. 여기가 막으니까 경계가 여기에 심해지죠. 그렇죠. 병사들이 전부 다 일로 빼 있어. 그렇죠. 그때 그 서를 치는 이 전략을 쓰자고 그래요. 성동격서. 그래가지고 좌군사마는 서남쪽 네. 서남쪽으로 군사를 끌고 가고 네. 송견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은 동북 방면에서 동북 방면에서 이렇게 이제 공략을 하면은 네. 그 적병들이 서남 방면으로 이쪽으로 이제 군사를 빼돌릴 거 아니에요. 송견일로 공격한다고 하면 그렇죠. 빼돌릴 때 자기는 동북 방면을 이제 공격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여기 이제 주력해서 막 싸우고 있는데 네. 자기 일로 끌어와. 네. 그런데 성벽을 기어오르지만 네. 이 그 주진의 군사를 갖다가
황건동맹을 잘 막아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동북방면을 성벽을 넘어서 교전을 하다가도 네. 결국은 그 한충의 거센 반격에 주진이 이기지 못하고 이제 물러나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었었어요. 그것조차도요? 아, 그렇죠. 어떤 전략입니까? 그리고 이제 광군들이 네. 동북방면에서 이제 빠져나가니까 네. 그 한충 입장에서는 네. 이거 이제 요건 요놈들은 내가 공략해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하고 쫓아나가죠. 아, 또 교만이네요? 교만은 아니죠. 교만은 아니고. 그건 이제 진짜 전투에서 네. 그 밀린 게 맞고, 네. 근데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이제 혹시 네. 대비해가지고 여기 이제 나오는 그 저기에다 복병을 세워놨던 거예요. 아. 이거 교만해서가 아니라 전략에 빠진 거죠. 그렇군요. 주진이 이제 위기에 빠져가지고 한충이 네. 다시 이제 성 밖에서 이 포위망을 갖다 당하게 되죠. 네. 이제 포위망을 뚫고 이제 도주해가지고 결국 완성을 뺏겼어. 네. 그러니까 완성 주변에 이제 아무래도 그 교각지세를 이루기 위한 네. 또 성들이 그 한 개의 성을 공격하면 네. 공략당하니까 외부에서 그 작은 성, 네. 외부에서 이걸 갖다가 지켜주라고 교각지세를 세우죠. 뭐 네. 속발시대 같은 식으로 네. 여기 막 그 적병들이 포진해 있으면 이걸 갖다 상대할 때 여기서도 그냥 공략하면 양쪽을 상대해야 되니까 포위가 되니까 이걸 만약 작은 성이 또 있어요. 네. 근데 이 작은 성으로 이제 도피했던 거예요. 네. 주준이 네. 작은 성을 이제 포위해버리죠. 어. 그러고 나서 투항을 청하니까 네. 주진이 한충의 그 투항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단지 이제 한충을 속임수를 위계를 써가지고 성 밖에 끌어내려고만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작은 성에 네. 작은 성에 있으면 어느 한쪽인가 빈틈을 주죠. 일부러 경계를 느슨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한쪽이 딱 보고 있다가 보니까 이쪽이 비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야밤에 빠져나가는 거죠. 한참 빠져나가지고 이제 완성이 통하는 야산에 이제 이르게 돼요. 네. 완성이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위치적으로 보면 이제 완성이고 네. 여기 이제 외곽이 가 있었죠. 네. 외곽성. 작은 성. 네. 여기 이제 있다가 완성이 이제 완성하려면 이렇게 어쨌든 산이나 이렇게 그 산들이 많죠. 네. 그런 산들 보호하고 이렇게 네. 이제 나가가지고 완성에 들어가는 이제 다시 어떤 야산에 이제 딱 통하게 되는데 네. 한층이 그 진해의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그냥 골목을 막아버리죠. 일대 격전이 일어나요. 네. 이 전투에서 결국 이길 수 있겠나요? 뒤에 주진의 군사가 오고 매복병 막히고 여기서 이제 한충도 최후를 맞이하죠. 대장 한충도 이제 한성 외곽에서 목숨을 잃고 이제는 손아가 우두머리가 됩니다. 네. 이제 완성해서 끝까지 이제 항전을 하는데 워낙 이제 손아와 그 수아의 그 황건동민군 저항이 이제 죽기 살기예요. 황건동민군이 승기를 잡았다 해도 관군도 죽도록 덤비는 그 황건동민군에게 타격을 입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랬겠네요. 중랑장 이제 주진이 네. 그 자기 병사들을 갖다가 네.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대책을 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유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인해에 입각한 인도주의적 가치를 얘기해요. 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지금 적들은 좁은 성에 네. 좁은 성에 그 패잔병이 몰려 있어서 근데 그들이 계속 몰려가지고 아직도 3만에 가까운 병사가 있는데 네. 죽기 살기로 저항을 하면 싸움을 종결시키긴 어렵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다시 한번 투항을 권하자고. 옛날 그 초항우, 네. 초표왕하고 항고조 유방 네. 이게 싸울 때도 초항우가 항고조에게 패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었냐면 네. 그 항우는 적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적들이 배수진을 치고 그 항우에게 끈질기고 저항했던 원인을 갖다 제공하는데 네. 항고조는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방법을 취해가지고 적들이
항복을 하면 그들 갖다 관용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항우 같은 경우는 그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제군사를 갖다 전부 다 죽일 때 7만 명을 갖다가 그 땅에 묻어가지고 죽여버리고 했기 때문에 적병들이 성포위당해도 죽기 살기로 싸우지 투항하거나 항복할 리가 없죠. 이게 이제 그 항우가 그 천하를 갖다 제패하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항복을 권하는 사자를 보내자고 얘기하니까 이때 이제 주진이 단호한 태도를 얘기하죠. 네. 어떻게요? 유병장 유비의 말은 틀렸다고. 황건 농민군들은 자기 세력이 강할 때는 나라를 배반하고 궁지에 몰리면 상대방의 인애에 기대해서 살아나겠다는 기대를 주면 제2, 제3의 황건 도적과 같은 무리들이 다시 나타난다고. 이제 옛 진나라 시절에 진시황 영정은 아주 가혹하고 극악해가지고 천하의 백성들을 갖다가 그 사랑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반대했던 건데 그 지금은 그 한황씨는 400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그 통일시켜가지고 그때 같지가 않다. 다소 나라가 이제 불만이더라도 황건 도적같이 이렇게 모반해가지고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다면 이는 하늘도 용서할 수 없다고. 이제 그리고 이제 선멸 단계가 다 왔는데 이제 와서 그 항복을 토한다는 거는 앞으로의 그 도적들을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도 용납할 수 없고 기회주의적인 행각을 하는 자들을 갖다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그렇죠. 그래서 말을 안 들어줘요. 이때 이제 형주자사 서구가 또 행정 책임자로서의 그 몸에 익은 제안을 하죠. 지금 적들은 그 좁은 성에 3만 가까운 병력이 있어서 그 성 안에 있는 그 양곡만으로 몇 달 버티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에워싸고 끈질기게 대처하면 반군들은 조만간 성을 갖다 이제 식량이 없어지면 큰일 나니까 도망갈 거라고. 이때를 기다려서 우리 측이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적을 갖다 손쉽게 제압하자고. 그 3개월이라도 얘네들 갖다가 그냥 포위만 하고 기다리자고. 근데 이게 가능했을까요? 안 가능했을까요? 아사작전이네요. 아사작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안에 식량이 떨어지면. 그렇죠. 사실 3개월 동안 너무 아사가 돼요. 3개월. 근데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예요? 조정에서 주진에게 빨리 이제 이 황건 동맹군을 갖다 제거하고 전쟁을 마무리 지라고. 그러니까 그냥 압박을 받고 굉장히 쫓기고 있었죠. 결과를 빨리 보고 싶군요. 조정에서는. 그렇죠. 조정이 이제 빨리 다 끝났는데 왜 너만 아직도 끌고 있냐. 아주 그냥 피곤해요. 이때 이제 송견이 전술적 차원에서 공성에 대한 대책을 갖다 이제 제시하죠. 이제 와서 항복을 갖다 권유하는 건 치사적이 아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3개월 동안을 갖다가 그 바라보면서 적과 대치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유병장 유비도 틀리고 형주자사 서구도 틀렸다. 단숨에 성을 갖다 공략하자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주진이 한참 고민하더니 얘기하죠. 맞다고. 요금 고종 전략. 이제 얘기했었죠. 궁지에 몰린 쥐가 궁지에 몰린 쥐가 그 고양이에 달려온다듯이 세 방면을 공격하고 한 면을 열어줘. 도망갈 구멍을 남겨놓고. 그렇지. 이때는 이 성에 있는 그 농민군이 그 완전히 그 기가 떨어지고 사격적이 된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싸우다 죽든지 마지막 한거의 그 의지를 갖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관문착적으로 공략을 하면 이거는 뭐 안 되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열어놓고 욕군 고정의 전략을 쓰자고. 모든 전략은 그 상황에 맞게 그렇죠. 판단해야 자기가 이제 주진이 서문을 공략하고 그 다음에 진이라고 우병장은 북문을 공격하고 아니고 진이라고 우병장 유비 동문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송견에게 남문을 공격하라고 딱 이렇게 이제 명을 내려요. 그리고 도망갈 길을 북문으로 열어주라고. 송견이 이 자기가 주장했던 그 속결 성벽을 직접 제가 타고 솔선수범해요. 그래가지고 직접 성에 올라가지고 성을 갖다 올라타. 성곽기에 내려가지고 오니까 황건동민군 한 수십 명이 달라붙겠죠? 그냥 그 순식간에 수십 명을 다 치니까 얘 뒤에 따라오던 병사들은 올라오는데 소홀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남문을 갖다 정복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복했다는 게 소식이 전해지죠. 네. 그러니까 다들 놀라는 상태에 동문 쪽에 그 병사들이 이걸 지원하러 가려고 하는데 여기도 뚫리죠. 네. 관우, 장비, 그다음에 진일레수와 이들이 동문도 점령해 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성이 뚫려 버리잖아요. 네. 병사들이 전부 다 이제 완성 안에서 이제 싸우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허술한 북문을 타서 이제 도망가가지고 네. 완성이 이제 외곽에 이제 진을 치는데 네. 결국은 너무 쫓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겠어요. 이제 군심이 이반이 되죠. 네. 여기서 뭐 그냥 용서 안 해줘도 항복하자. 더 이상 싫다 귀찮다 세상이. 근데 이때를 갖다 자포자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를 갖다 놓치지 않고 광군이 투항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1만여 명의 그 소나 농민을 갖다 그대로 다 쳐서 다 목숨을 끊어버려요. 다 죽여요? 그렇죠. 그래서 그해 10월에 주준이 이제 완성을 결국은 6월부터 시작한 전투가 10월에 완성의 적을 전부 다 함멸시키고 남양군 10여 개 마을이 네. 완전히 소탕돼 네. 이제 주준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낙양에 돌아와서 조정의 승리를 알려요. 그러니까 184년 11월에 영제는 주진이 공을 갖다 인정해가지고 우거기 장군 겸 광록 대부를 수혜하고 전당으로 봉해서 시급 5천을 하사해요. 네. 그 특히 곡양 전투에서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 대승을 이룬 황보승의 공적을 높이 취하해가지고 기주목 겸 좌거기 장군으로 임명하고 그 괴류로 봉한 다음에 시급 8천원을 갖다 하사해요. 네. 이로써 황건 농민군의 기인은 황건 적이 난이라는 역사적 사실로 끝나고 무의미하게 끝나죠. 허무하군요. 네, 그렇죠. 이제 이로써 그 제 10편은 끝이 나고요. 네. 예. 다음 11편에서는 그 유비의 출사. 네. 그리고 유비가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제목으로서 시청자 여러분을 뵙게 되겠습니다. 이제 유비가 이제 전면에 그렇죠. 이제 전투가 끝났으니까 네. 그 농공 행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조그만 집거리 같은 보직이지만 유비가 출사를 해요. 예, 그러다가 예. 또 이제 그 일을 저질러서 예. 떠나게 되죠.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제 10편에서는 더욱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